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받는 상처들. 엄마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는다.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겪어보실 겁니다. 또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누구나 관계 안에 있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죠. 많은 경우 엄마가 아이의 아픈 곳을 찌르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요, 엄마가 아픈 곳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은밀하게 또는 과감하게 그것을 팍 찌릅니다. 아이씨, 아픈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마 때문이라는, 아니죠. 엄마라는 이 이름 때문에 그러한 모든 상처들을 그냥 끌어안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암암리에 강요받기도 하고요. 누구든지요, 상처받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가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엄마들이 언제부터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는가? 언제? 예. 보통은 자녀가 이제 초등 한 3, 4학년 이상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아이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오시죠. 미주알, 고주알 엄마 밑에서 예쁘게 말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쎄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짜증나. 또 그 얘기? 나 이제 방에 가도 되지? 나 방에 간다. 네. 엄마는 뭔가 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정감도 느끼고 싶고 이러한 마음도 좀 표현하고 싶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눈치를 채고 사전에 차단해 버릴 때가 많죠. 그러면 이제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나 보다 이제 생각하고, 또 사춘기 자녀와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또 공부도 하시고요. 물론 뭐 이 정도로 이걸 상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좀 서운한 거냐, 서운한 정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작은 순간들이 이제 엄마 상처의 어떤 전조곡이 됩니다. 자, 이제 아이의 대화에서 뭔가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작은 순간들이 이제 상처의 시작이 된다는 건데, 아이들은 왜 그 시기에 차갑게 말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내일은 내가 좀 알아서 할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좀 놔두면 되는데 왜 자꾸 참견하냐는 거죠. 그러한 참견을 좀 강하게 끊어내고자 차가움을 선택합니다. 아직 관계의 미숙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아픔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아픔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아니, 왜요? 왜 엄마한테 아픔을 주려고 하는 건데요? 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도요, 일종의 작은 쾌락입니다. 아이의 무의식에서는요, 일단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시험하고 싶어 해요. 물론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차가움이나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면 부모는 양가 감정을 갖게 돼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런 분노와 함께, 또 다른 이면에는 그래, 내가 부모로서 뭔가 그동안 잘못해줘서 우리 아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혼란스러움 자체가 부모에게는 아픔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직관은 그 부분을 착착착 파고듭니다. 그리고 결국 강한 한 방을 던져요. 엄마는 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된다는 말에 엄마는 엄마로서의 위치에서 뭔가를 해줄 의욕마저 이제 상실하게 되죠. 엄마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또는
아빠는 말이야, 꼰대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상처가 되겠죠. 예. 그러한 말 자체는 아주 큰 무력감을 줍니다. 그런데요, 진짜 상처는요, 이제 그 순간부터예요. 그 순간부터 뭐냐면 엄마 자기 자신에게서 옵니다. 내가 엄마로서 또는 내가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학대라는 건 자신을 뭐 때리는 그런 학대가 아니에요. 아이로부터 무시당하는 상황에 그냥 스스로를 놓아두는 걸 말해요. 그래, 엄마는 니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맞아.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내맡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아휴, 뭐 엄마는 돈도 잘 못 벌고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변변한 학원도 마음껏 보내주지도 못하고 등등등. 아이들은요, 순진합니다. 순진하다는 건 바꿔서 표현하면 뭐냐면 잔인하다는 뜻도 돼요. 엄마가 그렇게 스스로를 또는 아빠가 그렇게 스스로를 학대하는 위치에 놓인 채 가만히 있으면 계속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엄마로서 별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들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아, 엄마는 답답해. 엄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엄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말들이 엄마의 역할에 대해 변변찮다는 뉘앙스의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참지 말고 한번 싸워보시기를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지나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아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보다. 또 친구 문제로 힘든 모양이네. 아휴, 스마트폰도 참 못 바꿔줬는데 등등. 나름 이유를 엄마 스스로 예상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셔요. 공부 때문이든 친구 문제든 스마트폰 때문이든 그것이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녀와 잘 싸우는 법을 모르고 또 싸우기도 전에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셔요. 네. 자녀가 초등 3학년 정도 되면 10살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고 10년 동안 줄곧 달려온 상황이에요. 안 지치는 게 이상하죠. 자녀가 초등 3학년 정도 되었다면 이제 엄마라는 이름의 시간 말고요. 자기 자신의 시간과 공감이 필요해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의 이름이 이렇게 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엄마로서 학원에 발해대주고 엄마로서 간식 챙겨주고 엄마로서 공부시키고 등의 일들에서 분리된 그냥 혜선 씨라는 이름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일정한 루틴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1시간이라도 혜선이라는 나의 이름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겁니다. 엄마로서 지치지 않으려면요. 엄마라는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 있는 그런 시간을 늘려야 가능한 거예요. 자, 엄마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일들, 사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더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엄마한테 함부로 하거나 대들고 별일 아닌 걸로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엄마로서 상처를 받죠. 내가 너무 애지중지 키워서 그런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을 좀 낼라 치면 이젠 전혀 무서워하는 모습도 없고 오히려 뭔가 반대로 협박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자꾸 간섭하면 정말 막 나가버린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해요. 정말 짜증이 나서 집이 있기 싫다는 듯의 표현을 서슴없이 하죠. 엄마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이 더 걱정이 돼요. 야, 초등 4학년인데 5학년인데 벌써 이러면 중학교 가면 이거 어떡하지? 네. 이거는요, 상처 정도가 아니라 이제 두려움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상황들도 연출돼요. 뭐냐면 그렇게 막 반항을 하다가도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말도 잘 듣고
뭔가 살갑게 대하고 다시금 옛날에 행복한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또 엄마를 대해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잠도 자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보면 뭐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다거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거나 혹은 바라던 뭔가가 있어서 그랬다는 걸 알았을 때 배신감과 상실감이 솟아오르죠. 엄마의 존재감이란 뭔가 뭐 필요할 때만 요청되는 그런 존재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엄마에게는 큰 상처로 남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가 왜 사나 싶고 내가 쟤를 도대체 왜 키우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엄마라는 존재감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그런 엄마의 존재감에 대해 상처받는 일들은요, 훨씬 더 작은 일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 어머님이 학부모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이제 엄마가 걱정이 돼서 보낸 카톡이나 문자는 잘 보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친구에게 카톡이 오면 밥 먹다가도 바로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이젠 카톡이 오면 아예 밥 먹다 말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다시 밥 먹으러 나올 생각도 안 한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엄마로서 내가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위구심이 드실 수 있죠. 엄마로서의 존재감에 상처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엄마의 존재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상처받는 것도요, 습관이 돼요. 상처받는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가 아닌 나의 위치에 있는 생활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 반복된 일상에서 매일매일 그 나로 있는 그 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엄마의 상처를 더 키워줍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겠다는 생각은 엄마를 우울하게 만드는 시작이 돼요. 엄마라는 이름은요, 아이가 불러줄 때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존재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엄마들이 만들어낸 또는 남편들이 만들어낸 사회 통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역할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일단 엄마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 순간에만 아이들에게 대답을 잘 해주셔도 충분히 엄마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잘 싸우는지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